자, 지금 인생 저점 아닙니다. 지금 타점에서 롱 진입하시려는 분들 잘못 진입하면 청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주봉상 2023년 10월 돌파 이후로 한 번도 닿지 않았었던 200일선에 닿아 있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지지 못 받고 올라가 주지 못하면 대세 하락장의 시작까지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기 차트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받는 흐름까진 만들어졌으나 60K 저점 이후 발생한 마지막 오더블럭의 중단선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구간까지 뚫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인 건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수익들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장세가 언제쯤 끝을 보일 수 있을지 영상에 전부 준비해 봤으니까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5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비트가 잠깐의 하락이 더 나왔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저점들에 걸려있던 지지라인은 전부 무너진 상태. 현재 남아있는 지지라인이라고는 60K 저점 이후 발생했던 오더블럭의 중단선 여기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우선 이 오더블럭 먼저 같이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30분 봉으로 켜고 지난 60K 저점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급락세 전부 받아내는 무빙 만들어졌었고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 동반 음봉 캔들을 장악하면서 올리는 패턴이 발생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진 상태. 따라서 이 구간은 세력들이 만들어낸 구간이다. 세력들의 매수세로 들어올린 구간. 오더블럭이라고 한다. 말씀드리고 여기 구간을 잡는 방법은요. 사각형을 켜고 이 음봉 캔들의 꼬리만큼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력들의 매수가 실제 들어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특히 중단선에서 가장 힘을 받는다 라는 게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여기 구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탈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볼게요.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 나왔고 그리고 장악하는 패턴마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진입 근거는 부족해요. 어떨 때 진입을 해볼 수가 있냐? 우리가 최소한 전 고점 구간 여기 구간을 돌파 안착까지 해야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롱 진입 타점은 여기 돌파 여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사실 어제의 흐름처럼 다시 올렸는데 전고 못 들어주고 밑으로 다시 횡보하는 흐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전고까지 돌파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지받는 흐름까지 나와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추세 전환 조건에 대해서 예시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자, 요 5월 23일 발생했던 차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빠지고 있던 와중 거래량 동반 음봉 캔들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먼저 상승 장악을 했는가? 라고 봤을 때 이 저점의 꼬리만큼, 이 음봉의 꼬리만큼을 마감 돌파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고점 갱신 또한 일어났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느냐? 자, 음봉 캔들로 하락 돌파를 시도했으나 이 구간의 지지 구간을 맞고 다시 크게 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선 이 오더블럭의 상단선에서 실제 매수를 잡아볼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실제 롱 포지션 받으렸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754 구간 저는 755로 나오네요. 여기 구간 진입해서 상단 77K 저항 맞을 때 전부 매도해서 수익으로 나갈 수 있었고 요거 타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전부 업로드 해드렸었죠. 이렇게 타점 발생한 즉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 알람 켜두시고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의 전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 반대로 하단 이탈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중단선을 지금은 꼬리로만 살짝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 몸통 캔들로 마감하게 됐을 때 이 블록은 이제 깨졌다라고 보는 게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탈 마감하게 됐을 때는 마감과 동시에 61.5K 구간 쇼포지션 진입해서 이 오더블럭의 하단선 60K 구간에서 1차 익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익절 구간은 58K 구간 여기 잡고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에 비중을 좀 더 두고 있냐 라고 하면 유동성 흡수 후에 다시 올릴 가능성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8K까지 찍고 올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왜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근거로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 기관들이 다시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스팟 ETF를 체크해 보면요. 13일 연속 유출이 있었습니다. 13일 연속 순 유출이 있었고 어제 기준으로 13일 연속 유출이 순 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번 급락세의 원인은 이 IBIT, 블랙록을 포함한 기관들의 ETF 유출이었습니다. 근데 순 유출을 멈추고 이 가격대에서 다시 받았다 라고 하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61.5K 구간 기관들이 받았다라고 해서 무적의 지지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건 알고 계시죠? 1차 매수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오히려 여기 구간 지지받고 올리는 것보다 58K까지 더 빠지고 올리는 게 좀 더 높게 갈 수 있고 더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진짜 하락, 가짜 하락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발생한 17%가량의 하락을 가짜 하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의 분발을 살 수 있겠지만요. 5월 26일부터 2주도 안 되는 시점 동안 이 채널 안에서 발생했었던 저점들의 유동성을 전부 사냥을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전부 뚫린 모습 체크할 수 있죠. 쉬운 개념으로 여기 구간에 롱 포지션을 진입할 때 여기 저점까지 오면 난 팔 거야 라고 한 물량들의 그 체크가 일어났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60K까지 뚫리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지지 구간을 잡고 갈 수 없는 개미들이 붙을 수 없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가 고래 입장에서 올리기 좋은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같은 개념으로 청산맵 체크해 봤을 때도 마지막으로 롱을 보던 개미들은 청산이 나갔고 또 60K에 붙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단과 상단의 유동성을 전부 체크하러 간다라고 봤을 때 이 마저 여기까지 털고 올리는 게 저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현재 또 청산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래 롱에 걸린 청산가보다 상단 숏에 걸린 청산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갈 거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비트가 60K 저점만 남겨둠에 따라서 좀 극단적인 공포가 생기다 보니까 간혹 30K, 40K까지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요, 주봉상 배경 지식을 안고 봤을 때 기관의 ETF가 처음 들어왔던 시기가 언젠지 아시나요? 자, 2024년 1월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의 ETF가 들어왔음에도 바로 상승을 시킨 게 아니라 요 구간 동안에 계속 매집이 있었죠. 그러면 평단가가 이 기관들은 여기 부근에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구간을 대충만 찍어 본다라고 해도 현재 가격과 닿아 있는 60K 구간이에요. 실제로 60K를 찍었을 때 반등이 나왔던 것도 이 기관들의 평단가가 닿아 있어서 그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기관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운용하는 상품의 가치를 본인들의 평단가 밑으로 훼손할 가능성까지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건 요때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올리는데 썼던 비용까지 생각하면 평단가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60K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58K까지 왔을 때 저는 롱트라이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58K는 어떤 구간이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날봉상 봤을 때 지난 최고점 그리고 다음 고점을 이어봤을 때 하나의 빗각이 형성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ETF를 들어오고 나서 위아래 변동성을 반복하면서 매집했던 구간, 여기에 고점들을 이어봤을 때 하나의 빗각이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구간에서 60K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한 사이클상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로 이어봤을 때 이 세 가지 근거가 겹치는 구간이 58K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지지받고 여기를 추가 매수 타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고래들이 라고 생각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물론 차트에 100%는 없겠습니다만 한쪽으로 강하게 방향성이 이미 나왔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에 유동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 매매 근거와 시나리오만 잘 짠다라고 하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진입 근거,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응조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 그리고 매일 발생하는 수익 구간들, 스터디룸에가 좀 먼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아직 체크 안 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방 들어오셔서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오는 것들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매매 공부하시는 데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엔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오면 되는데, 자, 링크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실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 남기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바로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로 볼 때 화면이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페이지로 이동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제가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보시는 지표 RSI 수치 또한 17의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지난 채널 이탈 후 마이너스 30%의 대폭락이 나왔을 때 수치와 비슷한 정도의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는 건 저평가된 구간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실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을 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다 라는 게 이 RSI의 기본 이론이고, 현재 구간이 확실히 저평가된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야 될 건 무작정 RSI가 30이니까 들어가자 라는 개념보다도 일단은 저평가된 구간인 건 확실하다. 이 구간에서 근거들을 찾아서 롱타점을 잡는 게 수익적으로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는 2022년 대폭락장 이후에 좀처럼 닿지 않았었던 주봉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하락했습니다. 심리적인 공포가 앞서는 구간이다. 60K 저점 이탈을 앞세우고 시장에는 극도의 공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와 달리 이제 저점을 맹신하는 개미들조차 겁을 먹고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리고 60K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세력들에게는 반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시나리오, 이 오더블럭의 중단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을 경우에 확실하게 고점까지 돌파해줄 때 롱타점 잡아보자. 자, 시나리오 두 번째, 만약에 이 중단선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단기 숏포지션 운영할 생각이며, 오더블럭의 하단선인 60K 그리고 지지가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했었던 58K 부분까지 2차 목표가 가져갈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핵심 근거 및 투자 포인트로는 사실 13일 연속 순유출을 기대하던 비트코인 ETF가 어제부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점, 특히나 블랙록이 담았다라는 점, 이는 현 가격대를 저점으로 인식하고 매집을 재개했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60K를 이탈해서 58K까지 닿았을 때는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 피보나치 0.618 구간과 기관들의 매집 고점을 이었을 때 빗각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 구간에서 롱트라이를 다시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RSI가 17 수준으로 굉장히 과매도 상태입니다. 과거 RSI가 30 이하 구간에서는 항상 강한 반등이 동반되었으므로 현재는 공포에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 유동성 사냥이 끝나는 시점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0K, 40K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기관들이 2024년 초부터 계속 횡보하면서 가격을 매집한 가격대라는 건데, 여기 평단가 밑으로 상품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전략,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에 아직 패닉셀이 나갈 부분은 아니고 마지막 롱 물량을 털어내고 상단 청산에 쌓인 유동성을 사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니 섣부른 매도하지 말고, 그리고 섣부른 진입도 하지 말고 확실한 지지 신호를 확인한 후에 기관과 함께 저점에서 매집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자,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특성상 실시간 대응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생한 타점들 그리고 급하게 발생하는 이슈들 제가 스터디룸에 가장 먼저 브리핑 해드리고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0K까지 닿았을 때는 뭐든 방향성이 정해지는 시기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대응만 유연하게 잘하면 먹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있겠고요. 자, 여기 방 주도 같은 경우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둘 테니까 지금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차트와 시황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파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